이거 하려고 갔고요. 근데 아직 못했고, 이거 저 평생 할 거고요. 지금 늙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단 출발을 대부분 이걸 이제 NGO로 해요. 도네이션을 받아서. 근데 이제 그 방식은 도너가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돈을 못 주면 사업을 중단하게 되니까. 그래서 방식을 그렇게 안 하고, 사회적 기업을 하나 설립을 했어요. 프놈펜에.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 일을 해요. 하나는 전 세계에서 소프트 개발 업무를 받아가지고 아웃소싱 그 업무를 해요. 그래서 수익을 만들어내고, 근데 아웃소싱을 할 때 시골에 필요한 모바일 테크놀로지만 아웃소싱을 해요. 그게 웹 기술하고 모바일 앱 기술이죠. 그리고 아이폰 쪽으로 안 하고 안드로이드만 하고. 왜냐하면 시골에 가면 아이폰은 말이 안 돼요. 애플 기술은 말이 안 돼요. 아까 그 태블릿 얘기했잖아요. 지금 태블릿 시골에 공급하려는 게 80불짜리거든요. 지금 중국에서 80불에 그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들어가 있는 게 나와 있어요. 멀티터치 되는 걸로. 근데 애플은 절대로 그 시장 공급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안드로이드는 가거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용 그거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역량을 공급을 하고 동시에 수익을 만들어내고. 그러면 그 수익과 역량을 가지고 저는 이제 시골에 이게 이제 작년 4개월 갔던 시골이고요. 이게 아워스쿨이라는 스쿨인데 비정규 학교예요. 그래서 퍼블릭 스쿨들은 있고 이거는 이제 NGO가 5년 전에 설립한 학교예요. 근데 NGO가 올해 이제 끝나요. NGO가 참 모델이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NGO는 돈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잖아요. 근데 도너들이 야 거기는 5년간 했으니까 이제 다른데 하자. 여기는 어떻게 되라고 이제. 근데 어쨌든 여기 이제 선언을 한 거예요. 이제 뭐 내년부터 없다라고. 근데 여기 지금 그러니까 재정적 지속 가능성이 확보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보면 유치원, 뭐 도서관, 그다음 라이브러리 서비스, 영어, 컴퓨터 뭐 이런 수업들이 있고 학생들은 350명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러면 재정적 지속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스쿨 리더들하고 얘기를 했고, 이제 깜짝 놀란 건 스쿨 리더들은 이 도네이션 받아가지고 하는 게 되게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결국 왔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도와주는 방법을 재정적 문제를 이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 그 아이디어가 나왔고 이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했고,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학교 뒷산에, 이게 학교고요. 학교 뒤에다가 땅이 좀 있어요. 한 1헥타르 정도. 여기에다가 후추 농장을 만들어주는 걸로. 후추 농장 만드는 데 돈은 좀 많이 들긴 해요. 근데 만들어서 소출이 나오는 데까지, 생산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완전한 풀로 생산이 나오는데 3년 걸리거든요. 3년 뒤면 여기서 나오는 걸로 학교 운영이 충분히 가능해요. 지금 이제 이렇게 뭐 땅 만들어서 기둥 쌓고 파이프 깔고 이제 심거든요. 아직 못 심었어요. 5월 달부터 심는데. 심고 그러면 이제 한 3년 되면 저렇게 자라요. 여기 이제 후추들이 열리는 게 이렇게 들어오고요. 우리가 먹는 그 후추들 있잖아요. 검정 거, 뭐 빨간 거, 하얀 거 다 적어요. 저걸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다. 처음에 했던 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후추를 했던 이유가 여기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품질이 좋은 후추가 나오고, 그게 그 유럽에서 인정하는 GI라는 게 있어요. 지오그래피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그거를 몇십 년 전에 받아놓은 동네예요. 근데 크메르 루즈 때 다 작살이 났죠. 근데 이 사람들은 선조부터 뼛속에 후추 영농 기법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가장 자기들이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게 후추 영농이에요. 근데 지금 시작을 많이 못하는 건 초반에 이 공사 비용이 무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자기들이 정말 잘할 수 있는 걸 대규모로 할 수 있고, 자기들 학교 문제니까 그거를 자기들이 영농을 해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 되게 좋아하고 있고요. 그런 작업했었고, 그 다음에 정착을 하다 보니까 되게 특이한 문제, 이건 제가 더 많이 배운 프로젝트인데, 이 학교 식수 문제였거든요. 이 NGO가 아까 5년간 있었다고 했잖아요. NGO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식수 문제는 해결이 됐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보니까 거의 이제 좌절할 정도 수준인데, 이게 저기예요. 그 세라믹 워터 필터예요. 원래 여기에 지금 이렇게 세라믹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그림상은 잘 안 보는데 이게 다 깨졌어요. 이거를 2개를 줬는데, 이게 세라믹 워터 필터가 하루에 정수하는 분량이 한 1갤론에서 2갤론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7, 8리터 정도 되거든요. 학생이 350명이라고 했잖아요. 말이 안 되죠. 이거 하가라고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비싸고. 이 안에는 보면 이제 모래, 숯 뭐 이렇게 돼 있고 자연 필터예요. 물 딱 집어넣으면 정수대실이 나와요. 근데 이게 사람을 얕잡아 본 게, 이게 물을 집어넣으면 그냥 바로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근데 화가 시스템에서 이제 이게 워킹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이게 정수 된다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 못 믿는 거예요. 뭔 놈의 정수기가 물을 집으면 바로 나와. 그러니까 안 마셔요. 자꾸 안 마시다 보니까 이 안에 지금 모래 뭐 이게 한 1년 동안 써가지고 막 썩고 벌레 들어가 있고 그냥 완전히. 근데 이걸 처분을 못 해요. 왜냐면 NGO에서 퍼실리티 관리를 하니까. 사람들 막, 로컬 사람들은 좀 황당한 상태죠. 이것도 보면 봉사활동 단체가 와가지고 저기 펌프를 만들어줬어요. 근데 저 펌프에서 나오는 물은 못 마셔요. 여러 가지 이제 트리트먼트를 해야 돼요. 그 금속 물질도 많고. 근데 어쨌든 제가 트리트먼트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저걸 하려고 거기 퍼실리티 매니저하고 이제 가능성을 검증을 했죠. 그래서 물을 마셔보니까 지린내가 나요. 지린내가. 저거 보여요? 저거? 네. 딱 6m 뒤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럼 황당해서 저것도 누가 화장실을 만들었어. 그랬더니 또 다른 봉사단체가 와가지고 저 옆에가 지금 유치원이에요. 유치원 애들이 화장실이 없다. 이게 말이 되느냐. 지어놓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 퍼실리티 매니저한테 네가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제가 알아보니까 25m예요. 25m 정도 떨어져야만 수자원이 보호가 돼요. 그 septic에서. 이제 물어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봉사단체들이 와서 일하는 방식은 대부분 자기들이 봉사단체가 딱 설계하고 쫙 하고 행사하고 딱 가는 식이라 그거 말 안 돼요. 뭐 이렇게 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쳐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강에서 물을 파이프로 이렇게 끌어가지고 통에다 담아놓고 써요. 이제 저 강물에는 물고기도 있고요. 뭐 수초도 있고. 근데 그 강이 그 바로 위가 그 논과 저기 축산 뭐 이런 것들이라 비료들 내려오고 사실 비료는 아니지만 거름들. 그래서 저 못 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저기 했어요. 그 아까 그 학교에 그 유스 그룹이 있어요. 고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한 20명 남짓 되거든요. 거기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저기 물 문제 좀 해결하자. 이 이야기를 쭉 했더니 이제 학생들도 이제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문제이고 해결 못했고 저 상태이고 약간 창피하죠. 그래서 이 친구들하고 했던 건 뭐냐면 6주짜리 과제를 했어요. 제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하고 펀딩을 할 테니까 여러분 아이디어로 가지고 한번 해결을 해보자. 그랬더니 25명이 전원 다 참석을 해가지고 6주간 작업을 했는데 처음에 되게 이제 황당했죠.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는 무지 많아요. 뭐 처음에 물 받겠다. 거기 물 받아서 많이 쓰거든요. 비가 오면 물 받아서 쓰거든요. 그러면 뭐 물 받는 방법 그러면 드라이 시즌에는 어떻게 할 거냐. 드라이 시즌에는 뭐 어떻게 하겠다. 아이디어는 많아요. 그 다음에가 이제 그 아이디어에 대한 크리티컬 퀘스천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돈이 얼마 드느냐. 어떤 건 워킹 하느냐. 뭐 탱크를 지어야 되면 탱크 사이즈는 얼마로 해야 되냐. 뭐 굉장히 크리티컬한 퀘스천들이 있잖아요. 그 퀘스천을 못 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이런 식의 현장에서 뭔가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마 우리도 대부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티컬 퀘스천들을 이제 제가 도와주고 이제 뭐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리티컬 퀘스천에 대한 답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면 4개월 우기 동안 물을 받아가지고 8개월간 써야 되는데 그러면 크리티컬 퀘스천 중에 하나가 지붕에서 4개월간 물을 받으면 몇 톤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건 찾아줬어요. 인터넷에 보니까 이 강우량 곡선이 있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적분해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뭐 적분까지는 아니죠. 그냥 러프하게 이렇게 사각형을 할 수도 있으니까. 도무지 감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탱크를 지으면 보니까 40톤 정도 탱크가 필요하던데 60톤이. 근데 탱크가 그러면 높이 뭐 가로 세로 해서 60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높이는 1m라고 치자. 그러면 가로 세로 얼마 해야 돼? 60톤이면 뻔하잖아요. 6 곱하기 10 하면 되잖아요. 6m, 10m 하면 그거 계산 못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딱 보여줬어요. 직육면체 A, B, C 볼륨이 얼마야? 그럼 A 곱하기 B 곱하기 C입니다. 이건 알아요. 이거 현장에서 적용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 하려면 파이프의 두께, 유속, 그와 상관된 유압 이거 다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하루에 식수를 얼마 쓰고 애들이 몸 씻는 데 얼마 쓰고 가든에서는 얼마 쓰고 다 계산해야 되고 그거 막판에 다 했어요. 다 계산 다 했고 그래서 적절한 사이즈 파이프 다 해서 수압 조절 다 했고 그래서 결국 만들었어요. 6주 만에. 만들었고 이거는 상용 필터예요. 가격은 되게 싸고 근데 뭐 여기도 계산했죠. 얼마 정도. 이거는 식수이고 나머지는 식수가 아닌 걸로 직접 가고 어쨌든 이 과정에서 끝나고 나니까 이제 아이들이 막 울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그 앞에 그 현실을 보면 그 현실을 몇 년 동안 경험했던 걸 보면 열불이 나는 거예요. 자기 문제 자기가 해결 못 하고 있고 누군가 와서 해결하는데 워킹하지 않고 있고. 근데 하여튼 저한테는 되게 많이 배운 과제였어요.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일할 때는 내가 가서 며칠 보고 뭐 해주고 오고 이게 아니고 그냥 얘들하고 같이 살면서 얘들이 하도록 해야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 들어요. 그리고 그거로 프로젝트를 관리를 하다 보면 애들을 자연스럽게 현장 교육을 하게 돼요. 왜 인도에 그 베어풋 칼리지라고 굉장히 성공하고 있는 학교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는 커리큘럼이 없어요. 커리큘럼 이런 거예요, 다. 근데 이것 때문에 필요한 거, 그게 태양열이야? 태양열 공부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필요한 게 뭐 예를 들면 물 관리야? 물 관리 공부하는 거고. 거기는 커리큘럼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오히려 그게 먹히는 곳이라는 거죠. 정리를 하면, 니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삶의 목표가 있고 내가 왜 사는지 이유가 있다면 어떠한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다고. 이거 시대를 구가하는 진리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또 이런 말도 있어요. 그 작 라칸이라고 정신분석학자인데 우리가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뭐지? 내가 하고 싶은 건 뭐지? 나의 소명은 뭐지? 그 소위 나의 디자이어, 나의 욕망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남의 것이다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혼자 살지 않잖아요. 같이 살잖아요. 같이 살다 보니까 이거 내가 하고 싶은 거야. 나는 내 소명이 이거인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순간 사실 그게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당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일 수도 있고요. 대부분은 사회가 규정한 거예요. 사회가 규정한 건데 그 사회가 규정한 것 중에서 여러분이 선택을 한 거죠. 근데 그 사회가 규정을 할 때 보면 사회의 가치가 뭐냐에 따라서 규정이 잘못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인정받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상당히 왜곡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빅토르 프랑클이라는 사람은 그 정신과 치료 그 의사인데 아우슈비츠를 거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고테라피라고 소위 정신과 치료 중에 굉장히 큰 축을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우슈비츠에 있으면서 그 힘든 고통을 꿋꿋하게 견뎌낸 사람들을 많이 봤고 그 생존자들을 봤고 그 생존의 비결이 뭔지 그때 얻었던 결론이 뭐였냐면 누군가가 힘들고 어떤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내가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삶의 의미가 내가 아니라 누군가의 다른 사람이고 내가 속한 사회에 가치를 두고 있으면 살아남더라. 그 고통을 견뎌나가더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주장하는 그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여러분의 소명을 여러분이 원하는 걸로 찾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사회를 보세요. 사회가 나에게 뭘 원하는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찾기보다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으라는 뜻이거든요. 그걸 찾으면 후회 없이 살 수 있고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 와도 견뎌나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이제 너무나 중요한 도구가 여러분들 손에 있기 때문에 특히 소프트웨어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제가 살아왔던 시기하고는 너무 많이 다르거든요. 저런 일반 사용자 소프트웨어라는 게 부각이 돼서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시대에는 그게 그냥 거의 전부일 거라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긍지도 가지고 있지만 사회적 책임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소명의식도 가지고 그 소명의식이 내가 아닌 나에게 요구되고 있는 게 뭔지 그거를 굳건하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